그럼 저희 공군통역장교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군통역장교는 1992년부터 현재 이런 형태를 갖추면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실제로는 92년 이전부터도 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해공 해병대 합해서 3군 전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규모도 크고 또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군통역장교회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공군통역장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APOS는 저희 공군통역장교회 약어로 Air Force Interpreting Officer Society라는 뜻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뛰어난 실력입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당시에 합동조사단에서 실시간으로 기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생방송에서 통역을 했던 것도 공군통역장교였고, 그 당시에 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외교부가 주한미군과 또 미측과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요청을 했어요. 공군통역장교를 달라고. 그래서 공군통역장교가 협상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또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올려다가 못 오게 됐던 이제 이준혁 소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초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신 김관진 실장님께서 공군통역장교를 또 요청을 하셔서 이준혁 소위가 지금 청와대에서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흰색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지금 현역 합참의장이신 최윤희 제독님이세요. 합참의장은 군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군인이고요. 서열 1위인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참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 가운데 있는 129기 변영준 중위를 본인의 전담 통역장교를 쓰시겠다고 직접 선택을 하셔서 또 공군통역장교가 군 최고 지휘관의 통역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통역도 공군통역장교가 마찬가지로 맡고 있고요. 이렇듯 공군통역장교는 공군뿐만 아니라 연합사나 합참과 같은 군 내부에 있는 주요 보직에서 주요 지휘관과 최정상급 어떤 지휘관들의 장성들의 통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청와대나 아니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같은 군 상부 조직, 군 내부 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권의 통역을 공군통역장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방부 소속 통역장교가 13명인데 13명 중에 10명이 공군 소속이고, 방위사업청은 6명 중에 4명, 5명 중에 3명일 겁니다. 5명 중에 3명이 공군통역장교, 이런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군통역장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그걸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성남공항에 이제 방문했을 당시에 직접 영접을 나와서 통역하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의전을 담당하는 외교 사절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또 핵심적인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협상 자리나 회의 자리에서도 중요한 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기 위해 국방부와 또 군의 입과 귀가 되어서 통역을 전담하게 되는 게 공군통역장교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공군만의 특징은 공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주로 전투기겠죠.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산업체나 군수업체하고 수준 높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사령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은 또 주요 부서에서는 거의 이런 주요한 방산업체하고 교류도 잦은 편이고, 방산업체에 통역장교 선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방산업체로 나중에 전역하고 취직을 하는 경우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군통역장교의 뛰어난 실력이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어학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영어나 통역을 가르치는 교관 직위를 공군이 가장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공군통역장교한테 별도로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이런 교관 역할을 맡기고 있고요. KDLI는 이제 국방어학원이라고 해서 전군의 통역장교들이 거쳐가는 곳인데, KDLI에서도 공군통역장교가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6명 중에 4명 아니면 7명 중에 4명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어학병 선발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공군통역장교들이 국방어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훈련 자리에서도 공군통역장교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이제 작년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훈련 당시 촬영했던 사진인데, 통역장교는 이제 저 전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매번 이제 비행 훈련을 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모여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합으로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그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진행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로 하는 말을 한국어로 전해줄 사람이, 한국어로 하는 말을 영어로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한 훈련에는 모두 다 공군통역장교가 참가해서 이 조종사들의 어떤 안전이 걸려있는 이런 중요한 브리핑을 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무 브리핑은 훈련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작으면은 한 뭐 50명 수준에서 많게는 400명까지도 조종사들이 참가하는 브리핑을 이제 통역장교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군 통역장교만의 어떤 원칙주의, 공정성에 기반한 원칙주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제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군사적인 지식, 군사 용어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 일단 들어오시면 기본기부터 쌓고 기본기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또 실제 다양한 환경을 뭐 관학을 해본다든가 많이 배우는 심화학습을 거치고 나면은 직접 실습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통역을 하고 실제 번역 업무를 직접 전담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선배들이 함께 하면서 이런 교관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체계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냐면 간단하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임관을 하게 됩니다. 소위가 되면은 이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오신 분들을 통역장교들 다 모아서 오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직무 교육을 먼저 기본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기본 직무 교육을 전담하는 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기획조종실이라는 사무실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이 4주간의 기본 교육 이후에는 성적에 따라서 전문 통역장교와 일반 통역장교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 통역장교하고 일반 통역장교의 차이는 분류가 된 다음에 전문 통역장교는 오산 작전사령부에 남아서 그 OJT라고 써놨는데 실전 통역과 실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산의 경우에는 작전사령부라는 공군 기지하고 미705 사령부라는 미군 기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사무실들도 대부분 이제 한미 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통번역 소유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생 때부터 이제 심화 교육을 받게 되고 성적에 따라서 일반으로 분류됐었던 통역장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어원에 가서 국방어원에 있는 다른 또 타군 통역장들과 함께 한층 더 이제 심도 깊은 또 굉장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통번역 심화 교육을 5주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화 교육을 마친 일반 통역장교들도 다시 오산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이후에 연합 연습에 참여합니다. 연합 연습은 1년에 2차례 이제 UFG하고 KR이 있는데요. UFG가 여름, KR이 겨울에 진행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134기 지원하셨으니까 아마 134기로 합격을 하시면 내년도 UFG를 직접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앞선 교육을 다 마친 통역장교이기 때문에 직접 실제 사무실에 배치를 시키고 혼자 그 사무실의 전담 통역장교로서 이 연합 연습에서 중요한 통번역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교육이 마치고 자대에 배치하게 됩니다. 자대는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한 12주에서 13주씩 이어지는 교육 과정 가운데 항상 모든 교육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또 모든 교육생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둬서 모든 것들을 성적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전문 일반 분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분 같은 지원자들을 뽑는 선발시험,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과정,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 배치받는 것과 배치받은 곳에서 나중에 어디로 옮길까 이런 걸 이제 군대에서 전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속 절차까지 통역장교를 근무하면서 필요한 어떤 운영 전반에 있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담당 부서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통역장교의 입장을 직접 대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역장교들이 많이 또 공군 통역장교가 가장 좋은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오래돼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체계가 이미 다 잘 잡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역장교들이 딱 공군 통역장교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중에 뭐 배치받고 자리 옮기고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일단 딱 틀이 잡혀 있고 그 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도 없고 투명성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훨씬 공정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통역장교의 장점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또 한국이나 국내에 아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국내에 좀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공공통역장교가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예, 갓 입관했을 때와 갓 전역했을 때 126기 사진입니다. 굉장히 천지 차이죠, 모습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통역장교는 이제 동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한 기수에 일반적으로 20명 정도, 20명 안팎의 동기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기수는 적은 편이어서 17명이었고 지금 133기, 훈련받고 있는 133기는 조금 많은 편이어서 23명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대충 평균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동기들하고는 굉장히 또 가깝게 항상 훈련받던 순간부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미래까지 굉장히 가까운 인연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동기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배들과 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또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기수가 또 선배 기수나 후배 기수들하고 좀 어울려 놀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런 자리 말고도 공공통역장교 회에서 자체적으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수별로 좀 함께 모여서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 멘토와 멘티 그룹이 그 나름의 또 어떤 소규모 공동체처럼 좀 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행사도 항상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남자가 많은 사진인데 여러분도 통역장교가 되시면 이런 환경에 되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농담처럼 남자 부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주 다들 사회에서 잘 나가던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주변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자극도 되고 또 인맥도 넓힐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은 2013년도 연말 파티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공공통역장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총회를 합니다. 총회는 단순히 이렇게 현역 때만 모이는 자리를 넘어서 예전에 전역했던 예비역 선배들까지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연말 파티 때는 이 2013년도 연말 파티는 96기 선배까지 참여를 했었고요. 96기에서부터 130기까지 참여를 했던 파티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기수의 다양한 나이차가 나지만 에이피오스 공공통역장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본인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그 관심 있는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또 진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배우기 이성환 선배하고 했던 그룹이었는데 이성환 예비역 중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외교관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죠. 지금은 대통령실 전담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그 이성환 외교관께서 통역을 하던 모습인데요.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인 이 썰만 장군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 전담 통역도 저희 공공통역장교가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비역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각층에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공공통역장교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고 특히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다양한 기수의 다양한 예비역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이렇듯이 말씀드렸듯이 또 92년도부터 공공통역장교를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공통역장교 선배들이 굉장히 많고요. 모두 다 공공통역장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부지인 후배들도 아주 따뜻하게 반겨주고 연락을 하면은 또 아주 진지하게 또 진로 상담도 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홍콩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좀 주기적인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있는 선배들이 조금 유달리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또 금융권에서 나름 이제 에이프스 라인이 있어서 서로 많이 이렇게 또 챙겨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듯 학계와 또 굴지의 대기업들 등 이런 주요한 자리에서 모든 공공통역장교 선배들이 예비역 공공통역장교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 5가지 이런 주제를 정해서 이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공공통역장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저희 공공통역장교는 이러한 장점들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신감 있게 또 자부심을 갖고 공공통역장교라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저희 공공통역장교의 슬로건은 Together Towards Excellence and Perfe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어떤 이런 탁월함의 가치를 누리고 싶으시고 완벽을 추구하고 싶으시면은 함께 공공통역장교에 지원하시기를 직접 추천드립니다.